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토목공사업, 그리고 건축공사업, 그리고 토목건축공사업, 그리고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그리고 조경산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입찰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 항목 중 하나인 PQ 점수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산업재해 발생률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체의 대부분은 산업재해 발생률을 계산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과로사 산재 사건의 그 통계도 PQ 점수를 계산하는 산업재해 발생률에 포함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업체들이 많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한 정빙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동시행규칙 별표 1이 2021년 11월에 개정 반영되다 보니 아직도 개정된 내용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채 과거 기준을 바탕으로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간혹 확인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확히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산업재해의 분류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산업재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 사건은 크게 사고성 재해와 질병성 재해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유형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사고성 재해와 질병성 재해 두 가지 기준 하에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 명확히 기준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성 재해는 말 그대로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부딪히거나 하는 시설상의 문제,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형의 사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질병성 재해는 뇌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과로를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과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고, 그 외에 자살 사건도 현재 질병성 재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유형과 같은 그런 사건들, 그리고 백혈병 사건과 폐암 사건 등도 질병성 재해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사고성과 질병성을 구분한 후 PQ 산정 기준을 보면 어떤 사건은 PQ 산정 대상이 되고 어떤 사건은 PQ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개정 전 산업재해 발생률 계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건설업 PQ 산정을 위한 산업재해 발생률을 계산하는 산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확히 나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내용에서 2번 항목을 보면 과거에는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에 대한 내용을 환산재해율에 대한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환산재해율이라고 하는 것은 산정 대상 전도의 1년간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의 합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그 결과 그 합계의 그 내용은 사고성과 질병성 모두를 대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사망재해의 경우 부상재해자의 5배로 가중해서 적용하는 사망재해 5배 가중 적용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만 질병사건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과로사 산재 사건의 경우에는 이 5배 가중치 적용은 제외하는 특별 적용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별표 1 내용상으로는 고혈압 등 개인 지병에 의한 경우가 확인되면 가중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2014년 3월 당시에는 사고성이든 질병성이든 모두 사망사건은 가중치 5배를 적용해서 통계를 잡았고, 다만 과로사와 같은 질병성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5배 가중치를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의 적용 기준을 지금까지 적용되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업계에는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산업재해 발생률 계산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개정이 최근 2021년 11월 19일자로 정확히 진행되었습니다. 동 개정 내용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사고 사망 만인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 부분이 과거에는 환산재해율 개념으로 사고성과 질병성을 모두 합친 재해율 계산법에서 사고 사망 만인율로 바뀐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고 사망 만인율은 말 그대로 사고로 사망한 사건만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대상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 대비
사고로 사망한 자의 수를 만분율로 계산해서 산정하겠다는 방식입니다.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곧 사고성 재해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사망한 재해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과로 사건과 관련된 뇌심혈관계 질환 등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 산재 사건과 같은 질병 사건도 제외하겠다는 것이고,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질병 사건도 제외하겠다는 의미라고 하는 점을 잘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사고로 사망한 사건의 경우에도 재해 발생률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또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사고성 재해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률에서 제외하겠다는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례로 폭행 사건, 그리고 교통사고, 그리고 천재지변 사건, 그리고 작업과 무관한 제3자의 가해 행위로 인한 사건, 그리고 체육행사 등과 같은 행사 중 재해 등의 경우에는 사망사건이라 하더라도 제외하겠다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산재 사건의 경우에 PQ 점수로 인해서 회사가 아주 민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설명드린 것처럼 개정된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사건은 강급공사 입찰에 영향이 전혀 없다는 점을 한번 잘 새겨보시고, 그리고 산재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러한 PQ점수 계산법을 반영해서 질병성 재해의 경우 개별요율을 적용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영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굳이 하시지 마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